CNC에는요, 교육 정보를 모아서 학부모들께 이제 전달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입시전략연구소라고 하는 것을 중등학원 유일하게 갖추고 있는 곳인데요. 오늘은 2028 교육정책의 이해와 대입 필승 전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입시 소장님인 박성훈 소장님 모시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게 맞아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인사드리겠습니다. CNC의 미래입시 전략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는 박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앞에 조명을 좀 줄여주시면, 꺼주시거나 하면 잘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고등학교 교사를 5년 정도 했고요. 그 다음에 교육방송 EBS에서 진로사업부 대표를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다음커리어라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CNC에서 미래입시 연구소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 영상 하나를 보고 오늘 본격적인 전체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떤 대학이든 몇 수를 하든 무조건 의대로. 최상위권 학생 사이에 퍼진 광풍에 가까운 의대 블랙홀 현상은 서울대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서울대에선 최근 4년간 매년 10% 정도가 학교를 자퇴했는데 2019년 193명에서 2022년 328명으로 7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더욱이 이 기간 의치대 자퇴생은 없는 데 반해 공대는 328명, 농업생명과학대 277명, 자연과학대는 152명이나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네, 이 뉴스를 보신 학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오늘 이제 그 전체적인 제목은 2028 수능을 미리 준비하는 여러 가지 전략이라는 주제로 뽑았는데 그것보다 조금 더 저희가 본론적으로 접근하고 이 교육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국가에서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의 큰 어떤 플로우 자체가 내가 내 자녀를 교육할 때 어떤 방향성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게 과연 정책적인 입시 정책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맞는가? 아니면 전체적인 뿌리를 그대로 뻗치면서 실질적인 방향이 잘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오늘 좀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학부모님들한테 오늘 준비한 건 이겁니다.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저번 주에 발표를 하고 나서 대설명회를 4월에 했었거든요. 4월에 하고 지금 이제 6개월 지나서 하는데 오늘의 설명회를 어떻게 준비를 할까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 고민을 많이 한 이 설명회에서 우리가 꼭 주어야 될 내용들 있죠. 그게 단순히 이번에 발표한 자료로 하지 말자 였습니다. 뭘까요? 단순히 발표를 준비해서 한 내용들을 대응하지 않고 원론적인 걸 좀 말씀드릴 거예요. 그 원론은 뭐냐면 왜 대한민국의 교육정책이 이렇게 가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에 11월에 여러 가지의 회의를 거쳐서 12월에 발표하고 확정 발표가 늦어도 내년 4월에 나는데 그거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방향으로 준비돼서 가는가를 원론적으로 우리가 바라봤으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되게 궁금하시죠? 그 중3, 중2, 중1 이렇게 강의 될 텐데요. 혹시 오늘 중3 학부모님 자리에 계실까요? 중3. 네. 좀 번쩍 제가 몇 분 정도 오셨는지. 네. 중3 부모님들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중2 학부모님들은 그래도 럭키한 거고요. 중1은 훨씬 상황이 좋겠죠. 그리고 만약에 올해 초등학교 6학년이라면 걱정할 게 없어요. 왜일까요? 네, 두 번의 시행착오를 중2, 중1이 겪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놓으셔도 돼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니들.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지금 이 교육을 실제로 제가 대치나 교육청이나 여러 곳에서 강의를 하지만 저는 그런 강의로 직접 들어가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 뭐냐면 저번 주에 발표됐잖아. 9등급에서 5등급 되고 수능에서 공통으로 나오고 이따 내용이 있긴 한데 그거를 바로 시작할까 했는데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부터 시작할 거거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교육의 방향은
IB 교육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인터내셔널 바칼로리라고 하는 IB 국제 교육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교육이요, 정말 뜬금포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지? 왜 우리가 이거를 흔히들 그렇게 오해할 때 있잖아요. 어떠한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진보냐, 보수냐, 아니면 이게 윤석열 정부에서 조금 더 어떤 정치적 성향 때문에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제 강의를 만약에 두 번째 듣는 분이 계시면 하겠지만, 첫 번째, 김대중 정부에서 진로와 직업이라는 교과서가 처음으로 만들어지면서 제대로 시작된 거예요. IB 교육은요, 유엔의 자녀들을 위해서 1968년도에 IB 교육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뭐냐면 전 세계 유엔 가입 국가가 서로 간에 국가를 가는데 각 국가마다 교육 체제가 너무 달라.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병폐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1968년의 IB 교육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왜 어떤 의미가 있기 때문에 IB 교육을 하냐면요. 보시면 IB 교육은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그리고 IB 고등학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걸요, 우리나라 교육정책으로 가지고 왔어요. 실제 이겁니다. 이거 우리나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IB 교육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 교육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초등학교의 선택 과목이 올해부터 도입돼서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 친구부터는 선택 과목을 하게 되어 있고요. 중학교는 자유학년제가 자유학기제가 되면서 진로 연계학기라는 게 생겼고요. 고등학교에는 고교학점제가 올해부터 단계적 부분 시행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IB 교육이라는 거예요. 실제 태생이. IB 교육과 대한민국의 교육 플로우가 이렇게 바뀌고 있는 게 완전 오버래핑이 되죠. 이렇게 교차돼서 보이죠. 이겁니다.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것부터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흔들리지 말자는 거예요. 어떤 걸 흔들리지 말자는 거냐면, 이게 과연 지금 중3, 중2, 중1, 초6의 내 아들, 딸들이 국가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교육 정책에서 이렇쿵 저렇쿵 바뀌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네, IB 교육의 철학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정리하겠지만 한 가지 워딩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바로 너의 아들, 딸은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있는가를 묻습니다. 그게 이 교육의 핵심 가치예요. 근데 그거를 오늘 쫙 틀 거예요. 어떻게? 지금 대입이 왜 그렇게 바뀌고 있고 고입이 왜 그렇게 바뀌고 있고, 우리 때는 100점 맞으면 더 이상 묻지 않았어. 1등급이면 묻지 않았죠. 왜? 엄마 나 1등급 찍었어. 그러면 걔는 서울연고대를 지원하고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았죠. 왜? 그 등급으로만 얘의 우수함이 개런티 됐죠. 그러니까 얘가 뽑힐 수 있었는데, 두 번째, 지금은 더 이상 이 아이의 우수성이 이 친구의 내신 등급으로만 못 뽑게 돼버린 겁니다. 지금 보시면 초등학교의 선택 과목이 이렇게 개설된다는 건 예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요. 이런 식으로 초등학교의 예시예요. 선택 과목이 생긴다는 거고요. 중학교 때의 자유학년제가요, 자유학기제, 그리고 진로 연계학기, 중3, 2학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바뀌면, 이게 결국은 가야 되는 IB 교육이라는 국제교육의 흐름 가운데, 대한민국이 커스터마이징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형태에 맞는 커스터마이징을 할 뿐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이 모든 게 그러면 이거죠. 이론 중심 교육이 아니고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근데 이거와 연계돼서 우리는 이런 부분과 익숙한 질문들 또는 상황들을 올해 초에 겪었던 적이 있어요.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요. AI와 관련된 기술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왔죠. 뭐가 있었을까요? AI와 관련된 질문. 네, 챗GPT 누가 말씀하셨어요? 네, 이따가 그 백화점 상품권 준비되어 있거든요. 정말? 네, 정말로요. 네. 갑자기 왜 나도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네. 생각보다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편하게 말씀해주면 손 드시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이따 꼭 받아가세요.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챗 GPT. 챗 GPT가 나오면서 어떤 상황들이 벌어졌죠? 바로 챗 GPT가 몇 번의 실패는 하였으나 변호사 시험이나 의사를 합격했다는 기사를 우리는 자주 종종 접했습니다. 즉, 미래의 핵심 인재는 누구냐면요, 더 이상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굴까요? 문제 해결 능력이 뛰어난 친구가 아니고요, 바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게끔 질문을 퀄리티 있게 해주는 친구가 우수한 친구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질문의 수준이 답변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들은, 내 딸은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학부모 특강할 때 꼭 묻거든요. 아들이나 딸에게 종종 물어보시나요? 아들, 딸, 우리 딸은 학원 왜 가? 엄마, 나는 정말 수학이 약해서 수학을 진짜 어떻게든 잘하고 싶어. 그래서 내가 학원을 열심히 가는 거야. 라고 답변을 기대하시죠? 네, 기대하시죠? 우리 딸들은, 아들은 뭐라고 할까요? 장난해, 엄마 가라네요. 실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서 여기에 교육 철학이나 여러 방향성은 이거예요. 내 아이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그리고 왜 배우고 싶은가, 그래서 얘는 어떤 부분을 해결하고 싶은가, 이겁니다. 여러 가지예요. 고교학점제 걸맞는 새로운 대입 방안으로 막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뭐 논술 전형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엄마, 내가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고등학교 때 꾸준히 그거와 관련된 과목, 활동 이런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 얘기를 엄마한테 하는 것처럼 또 누구한테 해야 돼요? 교수님한테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머릿속에 조금은 색다른 접근입니다. 저 역시 이런 표현을 안 썼는데 이번에 강의 준비하면서 그래 이게 맞겠네였는데요. 학생부는요, 교수님께 쓰는 편지예요. 내가 왜 연세대학교에 전자전기공학부를 가고 싶은지 그 교수님께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는요, 고1 때부터 이 과목에 관심이 있었고요. 저는 세특이 이렇게 써졌고요. 행동특성이 이렇게 써져 있고요. 자동공진이라고 하는 자율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은 이렇게 써져 있어요. 교수님,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편지예요. 우리가 실제 대입해서 연애 편지를 쓸 때도 사실 받아보면 알지 않아요? 아, 이 남자가 날 만나기 10분 전에 썼구나. 되게 오랫동안 정말 고쳤다 썼다 했구나. 알죠?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IB 교육의 고교학점제와 IB 교육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바로 절대평가를 추구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뒤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 절대평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기서 얘기할게요. 국내도 IB 교육을 합니다. 국내도 IB 교육을 해요. 그리고 IB 교육의 핵심 가치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엔이나 여러 국가들의 교류를 위해서인데 그래서 IB 전형이 있어요. 예일대학, 하버드, MIT 다 IB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IB 인증을 받은 고등학교에서 IB 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면 그 전형을 지원할 수 있어요. 근데 국내는 아직 IB 전형이 따로 없어요. 그러니까 국내 IB 교육은 지금 도입이 됐습니다. 15개 내외 고등학교에 경기나 제주나. 근데 여기 안에서 중요한 건 IB 교육이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IB 교육의 전형이 대한민국에 없지만 IB 교육은 더 큰 틀이기 때문에 실제 IB 교육을 받은 친구들은 대학을 잘 가요. 뭐처럼 자사고나 영재고나 과고나 외고를 갔던 친구들이 대학을 더 잘 가는 이유처럼 같은 맥에서 IB 교육을 하는 고등학교를 가면 유리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지금 중3과 중2, 중1, 초6은 완전 나눠져요. 그래서 중3 학부모님들은 정신 정말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 중3 학부모님들은요, 내 아이가 예를 들어서 정말 연세대를 갈 수 있어. 근데
무엇인가 실수를 해서 연대를 못 가고 서성한을 갔어. 뭐 한양대를 갔어. 아, 그래서 재수를 해야 되나 무엇인가를 해야 되나라고 고민을 못해요. 중3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지금 중3은 재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여러 가지 중첩의 의미가 있죠. 그 중의적 의미에서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래 이거는 바뀌기 전, 이번 발표하기 전에 지금 중3, 중2, 중1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이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교육 환경의 변화를 가지고 와요. 지금 우리 학부모님들이 내가 CNC에 보내는 게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보내는 게 있습니까? 기대하고 보내야 돼요. 근데 그 얘기도 제가 쭉 말씀드리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의 중3입니다. 왜 재수하기 힘드냐면요. 지금 중3이 재수하면 이 9등급 체제를 5등급으로 어떻게 커스터마이징해서 보정값이라고 하는 Z값 같은 개념을 어떻게 될지를 아직 발표도 안 했고요. 어떻게 했는데 그게 과연 공정하거나 정말 이 친구가 억울하지 않게 9등급을 5등급 체제로 개편할 수 있을까 했을 때 퀘스천이라는 거죠. 이거예요. 여기는 2등급, 이거 위에는 그 구간이고요. 밑에는 누적이거든요. 1등급 4%, 2등은 7%에 해당하니까 11% 누적이, 3등급이 23%예요. 지금은. 바뀌면 2등급이 몇 프로예요? 2등급이 몇 프로예요? 네, 34%예요. 2등급이. 그러면 학원 엄청 열심히 다니지 않고 그냥 정도껏 머리 좋아서 잘 따라가는 친구는 웬만하면 2등급이에요. 그리고 막 자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너 시험 봐야지 해서 시험 봤더니 3등급 나와. 실제. 진짜요. 4등급은 뭐예요? 그러니까 드문드문 학교 가는 친구. 거의 이제 그러면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뭐냐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바뀌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변별력, 구별하는 법이 변별력이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낮아지겠죠. 웬만하면 누구냐면 만약에 지금을 대입하면 누구 엄마 시험 잘 봤어? 아휴 몰라 진짜 공부는 그렇게 하다는데 1등급이래 진짜 짜증나 진짜 이렇게 얘기해. 지금 1등급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쵸? 근데 바뀌잖아요? 바뀌면 지나가다가 마트에서 만나서 누구 엄마 시험 잘 봤어? 그냥 1등급? 우리도 1등급 처음 때가 오니까 내 아들도 1등급인데 웬만하면 다 1등급이에요. 실제 무엇을 의미할까요? 정말 변별력이 떨어집니다. 변별력이 왜 떨어지는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얘가 100점이고 그러니까 1등급과 5등급 구간을 나눴을 때 얘가 100점이고 5등급은 빵점일까요? 아니에요. 점수 가중치에서 100점이랑 빵점이 아닙니다. 구간 점수를 다 줘요. 5등급이어도 낮게 받을 뿐이죠. 지금 우리가 학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요. 지금 A, B, C, D, E라는 부분이 그대로 병기가 돼요. 지금 중2 아이들 바뀌는 게.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거예요. 이 페이지. 이 페이지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A, B, C, D, E 5등급인데요. 두 가지가 다 병기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와서 성적표를 보면 이겁니다. A인데 1등급이야. 무슨 얘기냐면요. A는 몇 점만 넘으면 A예요? 몇 점만 넘으면 A예요? 네. 90점이 넘으면 A예요. 쉽게 얘기하면. 학교에서 문제를 너무 쉽게 내서 100점 5명, 98점 5명, 94점 5명, 91점 5명, 88점 5명, 25명이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20명이 A야. 90점을 다 넘었으니까. 절대평가는. 근데 등급은 줄 세우기를 여전히 하는 겁니다. 그래 100점, 예를 들어서 100점까지 A, 아니 1등급 컷, 98점 2등급 컷,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A인데 몇 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석차 등급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무엇을 집중해야 되냐면요. 절대평가에 집중하시면 안 됩니다. 상대평가 5등급에서 1을 찍을 것인가 2를 찍냐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또 가능성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구조에서의 4등급은요. 우리가 굉장히 실망할 수 있는 멘트인데 뭐냐면 정해져 있어요 거의. 중학교에서 올라갈 때 1등급 아이들은 정해져 있어요.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려오는 애는요. 맥시멈 30%예요. 그러니까 70%는 1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30%가 이제 1점대에서 2점대 갈 때 2점대가 1점대로 가는 거예요. 거의. 근데 10%가 되면 웬만하면 1점대를 다 찍겠죠. 욕심 있는 친구들은. 재수할 수 없는 지금의 중3과 중2부터는 너무나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CNC로서 오늘 설명회를 하지만 우리가 이사를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고등학교를 갔을 때도 어떤 학원이 좋은 학원인가를 결정하고 고민할 때 적어도 그 학원의 상담 데스크나 원장이나 선생님은 앞으로의 교육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중3과 중2는 이렇게 바뀌어요. 중3이 재수할 수 없는 이유는 중3 아이가 재수할 때 이렇게 바뀌는데 제목도 바뀌고 과목도 늘어나고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어렵다는 겁니다. 바로 연장선상에서 수능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목이 뭐예요? 화법과 작문. 이거 뭐죠? 언어와 매체이죠? 네. 화법과 언어, 독서와 작문. 이름이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네. 재편성돼요. 지금 중2는요 싹 갈아엎어집니다. 이 정도로 지금 중2 학부모님들은요 또 긴장하셔야 되는 게 이거에 대한 첫 세대예요. 첫 세대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중2는 그래서 왜 럭키하다고 제가 표현드렸던 게 왜 럭키하냐면 실질적으로 중2에서 준비된 학부모는 내 아들이 약간 아쉽게 학습적인 부분이 부족해도 그냥 계획 없이 학습적인 능력이 뛰어난 친구를 넘어설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오늘 둘째고 첫째가 고2면 이제 2025학년 수능이겠죠. 고2면 2025학년 수능을 늦어도 내년에 이제 발표를 할 텐데 확정 발표는 아니고 가안이 나왔으나 가안 안에서 뭐가 있었죠? 이미 의대는 300명 이상을 뽑는다는 게 최소부터 최대 1300명까지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의대에 대한 지원은 학생 지원 엄청 늘어날 거예요. 엄청 늘어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중3, 중2, 중1 학부모님들 당연히 더 늘어나겠죠. 지금 중2 학부모님들도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우리 아들 한번 도전해봐? 그럴 수 있어요. 왜? 인원이 엄청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는 학교의 선택 과목이 수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굉장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시면 공통 다 공통으로 전체가 되어 있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수능이 몇 년도에 맨 처음 시작됐죠? 1994년 맞습니다. 94년도에 몇 번 봤죠 수능은? 2번 봤죠. 왜 2번 본지 아시죠? 한 번으로 바뀐 교육정책에서 대입을 결정하기에 국가가 뒤집어질 것 같으니까 사실 무서워서 2번 본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더 잘 나온 걸로 지원하게 됐죠. 기억하시죠? 보시면 아이들의 이런 여러 가지가 최초의 수능 형태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는 선택이 없었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전부 다 공통이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통합사회, 통합과학을 이제 문이과가 통합으로 다 봐. 문과에도 과학을 보고요. 이과도 통합사회를 봐야 돼요. 근데 그 취지를 우리는 이해하자고. 그러니까 왜 저렇게 돼서 우리 마음을 복잡하게 하고 내 아들, 딸이 모든 걸 다 잘해야지만 대학을 가게 만들었어가 아니고요. 취지는 뭐냐면 이거예요. 웬만큼 상식을 갖추자.
기준이에요.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너가 문과여도 이과의 상식, 과학의 기본 지식은 갖춰. 그리고 너가 이과여도 사회에 대한 기본 지식을 갖춰. 상식.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만든 취지예요. 근데 이 취지를 들어서 우리가 들춰보면 어떤 제도랑 비슷한 줄 아세요? 바로 미국의 SAT처럼 자격고시화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최저 등급 컷이라는 게 지금은 그렇게 표현이 되지만 이게 바뀌다 보면 실질적으로 어느 수준이 되면 이 이상이면 우리는 수능 안 볼게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수능만 지금 현재 컨디션으로 바뀐 수능을 정의하자면 지금 중3으로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과 아이들은 크게 손해볼 게 없어요. 근데 문과 아이들은 오히려 어려운 게 있겠죠. 왜? 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인데요. 아시겠지만 대수는 수학 1에 해당하고 미적은 수투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확통이 공통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냥. 이게 만약에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걸 잘 이해 못하시면 위에 고등학생 자녀가 없어서 이해하기가 힘든 거예요. 아마 그거는 제가 고등부 아예 입시를 이야기해 줄 때 따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국어, 수학, 영어 영역은 선택 과목 없이 동일한 내용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정리할게요. 화법과 작문이 추가돼서 문법과 작문이 강조돼. 그러니까 이게 바뀐 거에 대한 총평을 정리한 거예요. 총평을. 이게 뭘까요? 무엇을 의미할까요? 국어부터 말씀드릴게요. 화법과 작문이 추가돼서 문법과 작문이 강조된다는 건 뭐냐면요. 아이들의 지금 초등학생부터 중요시되는 문해력, 문장을 이해하는 능력이나 문식력, 문장을 인식하는 능력이 얼마나 기초적으로 탄탄해서 얘가 중고등학교를 잘 왔느냐를 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요. 앞으로는 암기하고 문제 풀거나 이런 능력이 아니고요. 얼마나 얘가 스텝 가운데 잘 왔느냐인데 결국 이게 뭐예요? 바로 결과 중심 평가에서 과정 중심 평가의 문제 자체도 과정을 최대한 녹일 수 있느냐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미적분이나 기하, 심화수학으로 만약에 이름이 변경이 된다면 아마 심화수학은 우리 아이가 이공계를 갈 때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선택적인 부분에서. 지금 중3은 따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이 페이지는 중2 학부모들, 중1 학부모님들 그 밑에예요. 지금 아이들은요. 시간표를 이렇게 짜야 돼요. 보시면 얘네는 같은 고등학교, 예를 들어서 양정고등학교일 수 있고요. 강서고등학교일 수 있어요. 얘네들이. 왜냐하면 양정고나 강서고 아이들은 아니나 실제 같은 고등학교 같은 반 친구예요. 실제. 근데 얘네들은 계열에 따라서 자기네들이 듣고자 하는 과목을 이렇게 다르게 들은 거예요. 근데 지금 아까 손든 중3 학부모님들은요. 지금 이 시간표가 기본 세팅값이 70% 정도 있어요. 기본 세팅값이. 그렇기 때문에 그 70% 안에서 어떤 식으로 시간표를 짜야 되는가가 중3이고 중1 학부모님들은 이 안에서 어떻게 내 아이가 아무것도 없을 때 선택해서 들어야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아직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좀 넘어갈 거예요. 넘어가서 좀 더 구체적인 걸 말씀드릴 거예요. 서울대가 작년부터 이렇게 뽑았어요. 이거 되게 구체적인 예여서 이걸 먼저 보시고 다시 앞으로 갈 겁니다. 보면 서울대 2023년이니까 얘네 올해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그쵸? 얘네 올해 고3은 이렇게 뽑아요. 올해 고3 이렇게 뽑습니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대학은 크게 두 가지로 가잖아요. 뭐와 뭐가 있죠? 정시와 수시가 있죠. 정시는 뭘로 가는 거죠? 수능으로 가는 거죠. 네. 작년부터 서울대는 수능을 이렇게 뽑습니다. 이해 안 가는 게 있죠. 뭐가 들어가요? 수능에? 정시에? 네, 교과평가라는 걸 집어넣어요. 여기 교과평가.
작년만 실험적으로 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올해도 실험적으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아요? 도대체 교과평가가 뭘까?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금 제가 왜 작년 거 올해 거를 왜 가져왔냐면요. 지금 고2, 고1, 중3, 중2는요. 이거에 대한 평가의 지표가 훨씬 더 구체적이고 더 많이 될 거예요. 올해도 이렇게 뽑는데 교과평가 이렇게 되거든요. 너 뭐 들었어? 이수 내용이에요. 너가 우리 학교에 이 과를 오려고 관련된 과목을 들었어? 교과 이수 내용. 두 번째, 너 5등급에서 몇 등급이야? 이거는 사실 변별력이 크게 없지만 어쨌든 당연히 잘 맞아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트. 너는 그 과목의 1등급인데 옆에 있는 이 친구의 1등급과 또는 양정고 1등급의 같은 과목의 친구랑 강서고 1등급의 이 친구는 비교하는 거야. 대학에서 같이 지원했는데 너는 강서고 1등급으로서 뭐가 다르니? 너는 세특이 뭐가 써져 있니? 그래서 변별력을 거기서 갖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근데 제 강의를 되게 집중해서 들어주는 건 너무 감사한데 항상 무서워요. 너무 집중해 주시니까 제가 너무 무서워요. 좀 웃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모자 쓰시고 마스크까지 쓰면 제가 그쪽을 못 보겠어요. 진짜. 네, 그래서 좀 웃으시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리고 서울대만 하는 거 아니냐? 아니요. 올해 고대도 이렇게 뽑아요. 올해 고대도. 하나 더. 연대는 2026학년도, 그러니까 고1부터 정시 이렇게 뽑는다고 확정 발표를 했어요. 연대가. 그러면 연고대가 이렇게 뽑는 거겠죠. 정시를. 예를 들어서 지금의 고등부는 어떻게 해요? 야, 너 내신 관리 좀 하고 학생부 좀 관리해. 그러면 요즘 고등학생, 특히 남자들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수능으로 갈 거예요. 저 좋은 대학교 수능으로 절대 못 가. 지금 저희가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핵심 권장 과목, 2단계 권장 과목이 있거나 대학마다 다른데요.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서울대학교 전공연계 교과 이수 과목인데요. 얘가 엄마, 내가 원래는 강서고등학교에서 그래도 2등급까지는 찍었으니까 그래도 서울대학교에 어디든 가보려고 노력하다가 얘가 괜찮아서 갑자기 고3 때 전기정보공학부를 간대. 원래는 약대 쪽으로 준비하다가. 근데 얘가 물리학 2가 있잖아요. 근데 얘는 약대를 준비하려고 화학을 들었었어. 예를 들어서. 그래서 고3 때 갑자기 바뀌어서 화학 1을 들었던 친구가 물리 2를 들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 위계질서 아시죠? 위계질서처럼 이런 과목을 위계 과목이라고 해요. 어떤 거냐면 생물 1을 들으면 2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크로스가 안 됩니다. 1, 2를 차분차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계획이 없으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랬는데도 아이가 이게 나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 도전! 핵심 권장 과목은 안 들으면 빵점이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페널티입니다. 마이너스예요. 권장 과목은 안 들으면 빵점이에요. 네, 근데 지금 이런 반응 되게 좋아요. 되게 이러니까 더 많은 걸 말씀드리고 싶어졌어요. 이런 좀 반응들을 더 세게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을 안 들으면 치명적인데 이게 얘가 한마디로 아무거나 들으면서 관리가 되지 않으면 이제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서울대만 또 있냐? 아니요. 고대, 여기 고려대 전공연계 교과 이수 똑같이 핵심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 있어요. 엄마, 나 예를 들어서 컴퓨터학과 이렇게 갈래. 또는 반도체 공학과 갈래. 근데 얘가 기하를 안 들었어. 지금 중3은 또 뭐가 있냐면 학교에 안 깔리는 과목들이 있어요. 지구과학이 안 깔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고등학교 가면 어떻게 돼요? 손해보는 거예요. 실제 지금 중3은. 근데 중2는 다릅니다. 중2는 어떻게든 모든 과목이 개설이 돼요. 그 개설되는 것도 말씀드릴 건데 이제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이렇게 돼 있는 걸 가지고 대학에서 보는 거야. 너 일로 가지고 와봐.
너 그래서 뭐 들었어? 를 이걸로 가는 거예요. 시간표. 너 시간표 가지고 와봐. 뭐 들었는지 보자. 전 이거 들었고요. 아, 너 우리 학과 오려고 차근차근 준비한 친구가 맞구나. 이제 시간표가 왜 중요한지 아시겠어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과목 선택이 엄청 많고요. 실질적으로 고교 학점제는 여러 가지의 변화 가운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 때는 졸업을 어떻게 했어요? 네, 잘 다니면. 네, 되게 색다른 대답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다들 구체적이 하는데 잘 다니면 역시 목동은 최고입니다. 네, 잘 다니면 졸업했죠. 3분의 2 이상을 개근하면 졸업을 했습니다. 우리 때는 어떻게 해요? 빵점을 맞아도. 근데 지금은 졸업을 못해요. 학업 성취율이 40점 이상이 되지 않은 과목들은 안 들은 걸로 처리가 돼요. 개근을 해도. 실제 이렇게 됐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누가 되는 줄 아세요? 예체능, 운동부 아이들, 예술하는 아이들, 공부에 관심이 없어. 근데 40점 못 맞으면 졸업 못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중간 팁을 드리면, 우리 아이가 예고를 가고 싶어해. 예를 들어서. 근데 일반고를 갈지, 아니, 그러니까 예술을 하는데 예고를 갈지 일반고를 갈지 고민을 할 때 어느 고를 가면 좋을까요? 중2부터는 예고를 가는 게 그래도 좋아요. 왜일까요? 문제 수준을 맞춰낼 거니까. 학교에서. 일반고를 가면 그 배려가 어쨌든 적어지겠죠. 지금 아이들은 이렇게 되고, 제가 설명드릴 건 이거예요. 맨 처음에 예를 들어서 강서고등학교, 신목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는 광역형 자사고니까 치우고 보면은 학교에서 듣고자 하는 과목이 있어.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 스페인어를 듣고 싶은데 없는 거야. 강서도 없고 신목도 없어. 목동고가 있어. 만약에 그러죠? 그러면 첫 번째, 목동고의 선생님이 순회 교사가 될 수 있어요. 학기 중에. 그렇게 해서 개설을 해주는 거고요.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면 계절학기가 열립니다. 와, 이런 반응 너무 좋아. 아, 그렇죠. 계절학기 열려요. 대학생처럼.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도 안 열려, 지역에. 그러면 온라인이에요. 네, 이해하셨죠? 그렇게 해서 고교학점제에 대한 많은 실행을 교육부는 준비는 하고 있어요. 근데 보세요.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안 많아졌어요? 엄청 많아졌죠. 그럼 이렇게 엄청 많아진 선택지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아이는 준비가 됐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너무 큰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공통과목 72학점, 선택과목 120학점인데요. 결국은 오늘 꼭 기억하실 거. 이 120학점이 서울대, 연대, 고대, 한양대, 성대, 서강대 등의 학교의 색을 나뉘게 해줘요. 저 120학점이 무엇을 들었는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관리했는가? 세특이겠죠. 보시면 이제 우리가 변별력이라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학습적 능력의 변별력이 높아졌어요? 떨어졌어요? 떨어졌어요, 변별력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에 더 관리적 측면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이겁니다. 학생부인데요. 학생부에서 우리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미기재와 미반영은 다르다. 네, 미기재는 기재를 못하는 거죠. 미반영은 반영을 안 하는 건데요. 여기서 많은 학부모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미반영은 대학을 최종 합격할 때까지 반영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틀린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1차 서류에서 반영이 안 돼요. 1차 서류에서. 하지만 면접에서는 그 부분에 질문이 충분히 나와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친구가 서류에서는 이거에 대한 힘을 못 받을지언정 여기에 의대를 가는 면접이나 신축 면접이나 일반 면접이나 그런 면접들 가운데서는 엄청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실제. 그래서 이런 미반영에 겁내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애초에 전략적으로 아니 나는 맨 처음에 1차부터 그냥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어라고 얘기했을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율동아리가 대입 미반영인데 자율동아리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잠깐 정리해드리면 학교에 갔는데 없는 동아리를 내가 관심 있어서 만들었어. 친구들 모아서. 그게 자율동아리예요. 근데 그거는 미반영인데 학교에 가서 학교에 있는 동아리들 있잖아요. 기존에. 그거는 선택동아리라고 얘기하는데 선택동아리는 대입에 1차부터 반영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전략적으로 이 서류를 1차부터 반영시킬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선택동아리가 뭐가 있는지 지금 중3 학부모님들은 적어도 내년 2월 초에는 학교 발표되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 들어가서 로그인을 시도해서 회원 가입을 하면 폐쇄형이에요. 그 홈페이지면요 학교. 그래서 행정실에 전화합니다. 저 이번에 합격한 누구누구 학부모인데요. 학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궁금해서 승인 요청드립니다 하면 적어도 일주일 안에 승인을 하면 학교를 등원하기 전에 학교의 연강 계획이 뭐가 있는지 동아리가 뭐가 있는지를 무조건 뽑아서 관심 있는 거를 체크해 놔야 돼요. 그게 1번입니다. 지금 중3 학부모님들은. 그리고 개인 봉사활동 실적이 미반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뭐냐면요. 뒤에서 말씀드릴 거예요. 얘는 교실 청소를 누구보다 3년 동안 제일 잘해. 막 남들 벌상 2개 들 때 자기는 4개 든대 양쪽으로. 그런 봉사활동을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런 거는 미반영이에요. 근데 뭘 적을 수 있냐면 제가 가장 많은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강서고등학교에 방송제가 있어. 강서고등학교의 방송제가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담당 교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담당 교사가 20명 정도의 봉사 스텝의 학생들을 지도한 실적은 반영이 애초부터 돼요. 학교 교육에 의거한 활동의 봉사활동은 반영이 됩니다. 근데 이거 한 층 한 층을 쌓은 아이가요. 완전 위너예요. 왜요? 너는 같은 1등급, 같은 2등급인데 뭐가 달라 했을 때 완전 5발자국, 10발자국을 넘어가요. 그리고 우리가 이걸 자동봉진이라고 하는데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래서 여기 안에 녹일 수 있는 건 독서입니다. 하나고나 우리가 알고 있는 자사고들은요. 한 학기에 권장 독서량이 몇 권일까요? 대략. 맞추시는 분. 50권. 욕심 많습니다. 교장 선생님이면 아이들 다 잔해할 것 같아요. 혹시. 또 20권. 아닙니다. 10권. 10권보다는 많고 20권보다는 적습니다.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경매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네, 몇 권일까요? 15권 정답. 백화점 상품권 받아가세요. 두 분. 네. 15권이에요. 통상. 근데 실질적으로 15권은 어렵기 때문에 일반고에서 권장하는 부분은 3권에서 5권 정도예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 자녀가 읽은 책을 담임 선생님한테 정직하게 갖다 주면 여기에 기록돼요. 여기에 기록되면 이건 정말 안 봐요. 어디다 해야 되냐면 자기가 읽은 독서 주제가 있잖아요. 독서 주제와 관련된 과목 선생님께 갖다 줘야 그 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에 녹여줘요. 이 친구는 생명과학에 관심이 많아. 무슨 책을 읽었으면 그 책을 읽고 나에게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발표와 주제 탐구에 대해서 제출하였으면 실제 그거를 보았을 때 이 친구가 생명과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의 관심사가 뛰어나게 증명되어 이 관련 과목과 함께 우수함이 한 학기 동안 보여졌던 학생이. 이게 독서에서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치트키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오늘 우리는 최고의 CNC로 뭉쳤으니까 치트키. 뭐냐면 내 아이가 고1인데 엄마 나 진짜 동아리 뭐 할지 모르겠어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어떤 동아리가 치트키일까요? 어떤 동아리? 네? 네, 독서 토론 동아리. 할 거 없으면 무조건 독서 토론 동아리. 저 백화점 상품을 달라고 크게 계속 손들고 있으셔가지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리셨으면 안 드리려고 했는데 계속 독서 토론 동아리. 계속 저를 계속 보고 있으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서 토론 동아리 맞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요. 대의원회. 네, 학생입니다. 학생. 그 두 가지는 애매하면 활동하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렇게 했을 때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잘 써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기서 우리 정고은 선생님 저희 CNC 선생님인데요. CNC에서도 굉장히 유능한 선생님이세요. 영상 하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서 한번 볼까요? 그리고 이제 공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보면 통합강이 다 두 개가 붙어 있는데, 그 화요일 날 5교시에 하나가 있죠. 그러네요. 네, 이거는 이제 통합강을 들으러 가는 게 아니라 이 시간 공강이에요. 공간이라고요? 네, 그래서 수업이 없어요, 이때는. 우와. 그래서 이때는 도서관에 가서 출석 체크를 하고 개인 자습을 하면 돼요. 이거는 만들고 싶으면 만들 수 있는 건가요? 1학년들한테는 일주일에 꼭 1시간은 공강 시간이 있다. 뭐 이런 건가요? 네,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이제 이렇게 공강에 들어가게 돼요. 네, 그럼 그 시간 우리 자녀들 이제 공강까지 생겨요. 네, 공강이 생겨요. 공강 시간을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우리 딸 아들은 공강 시간에 가방을 열고 누가 모르게 문제수 딱 꺼내가지고 숙제 딱 하고 공강 끝나면 다시 수업 들어가고 그렇게 기대되시죠? 네, 믿는 대로 될 겁니다. 네,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무엇을 제가 얘기하냐면 공강조차도 아이들이 자기 주도적인 게 없으면 다 자고 정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의 고교 학점제는 딱 대학교 학점제랑 똑같다는 겁니다. 대학생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아이가 계획이 없으면 고등학교의 생활이 누구보다 힘들어질 수 있어요. 오늘 오신 김에 그러면 조금 더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그 전에 이거 몇 년도예요? 몇 년도 입학 전형이죠? 그러니까 올해 고3 전형이에요. 제가 또 가져온 게 올해인데 이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막 제가 이제 어쨌든 공식적인 자리니까 안 좋다는 표현은 안 쓰고요. 너무 좋은 대학과 좋은 대학으로 표현하면 너무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좋은 대학이죠. 이 좋은 대학에서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뽑냐면 이렇게 뽑아요. 보실까요? 이거 되게 개인 입사 실적 야 없어도 돼. 증빙 서력 없어도 돼. 제출하지 마. 근데 뭐야?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드러난 게 어디에 있어야 돼? 학생부 있으면 우선 지원해봐. 증명되면 뽑아줄게요. 올해도 이렇게 뽑는데 지금 중3, 중2, 중1, 초6은 어떻게 뽑냐 이거예요. 내 아이가 관심사가 있는 게 완전 업어치기의 최고 선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라는 아들이 있다면 아들 뭐 하고 싶어? 엄마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나는 분명해. 유튜버. 진짜 일로 와봐.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좋았어. 너 그러면 언론정보학과나 방송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제대로 배워봐. 엄마가 응원할게. 오케이. 그런 것들을 하고 쌓인 친구가 위너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목동에 있는 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를 지금 중3 학부모님들은 더 잘 들으시면 좋고요. 중2도 이거를 들으면서 가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정보 뭐 말할 거 없죠. 너무 좋은 고등학교죠. 실제로 네, 너무 좋은 고등학교입니다. 좋은 고등학교를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네? 4년제 진학률일까요? 아닙니다. 첫 번째, 그쵸. 서울대 얼마나 가느냐. 그쵸. 서울대 잘 가면 좋은 대학, 좋은 고등학교 맞습니다. 보시면 4년제를 얼마나 많이 보냈느냐는 유의미성이 떨어져요. 무의미까지는 아니지만. 왜? 이 4년제는 지방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냐면 전문대를 얼마나 안 보내느냐. 서울의 일반적인 전국 평균 있죠? 일반적인 평균은 15%예요. 그러니까 10%에서 15%가 평균이야. 그냥 2점대면 전국에서 그냥 정말 손꼽히는 고등학교예요. 양정구. 기타가 뭘까요? 뭘까요? 네, 재수입니다. 재수하는 학생. 재수하는 학생이 좋은 고등학교는
50% 가까이 돼요. 그게 대치와 목동에서 특이하게 많이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양정구 보면 2학년 때 기하가 깔리죠. 기하가 2학년 때 깔리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이과 아이들을 배려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학교마다 다른데 기하가 3학년 때 깔리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그럼 따라가기가 엄청 힘들겠죠. 이런 부분들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있어요. 심화수학. 심화수학 같은 경우는요. 당연히 자사니까 일반고는 안 깔리는 고등학교가 더 많아요. 심화수학 같은 경우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없어요. 학교에 저 과목을 듣고 싶어도. 근데 우리가 알겠지만 블라인드로 그 학생부를 본다고 해도 들은 과목이 뭔지가 있으면요. 그 학교의 수준이 지금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인원 볼까요? 인원이 어떻게 돼요? 양정고요? 344명이죠. 330명에서 370명 사이, 즉 350명 정도가 괜찮은 고등학교의 또 다른 기준이 됩니다. 지금 중3 얘기예요. 왜일까요? 등급을 가져가기에 그래도 반전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근데 300명 밑은요. 거의 1등급이 픽스됐다고 보셔야 돼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50명, 220명 이런 데는요. 1등급은 그냥 정말 갈 때부터 1등급을 찍지 않으면 반전이 너무 힘들어요. 강서고등학교, 네. 강서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예요? 너무 좋은 고등학교예요? 너무 좋은 고등학교죠? 네. 서울대 엄청 잘 보냅니다. 네. 실제 엄청 훌륭하죠. 전문대 일반 고등학교임에도 불구하고 전문대 비율이 어떻게 돼요? 네. 3,000이면 웬만한 자사 과고 절대 안 밀려요. 절대 안 밀려요. 그리고 중2, 여기서 중2를 대입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중2에서 예를 들어서 걱정하는 학부모들이 있을 거예요. 9등급 체계에서는 내 아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서를 갔어. 근데 내 아들이 여기 가면 3등급을까지는 좀 맞았으면 좋겠는데 3등급이 안 될 것 같아서 강서 말고 딴 데 가야 되나 고민한 학부모님들이라면 강서를 이제는 보내도 돼요. 5등급으로 바뀌니까. 근데 강서가 뭐가 좋아요? 역사와 전통과 진학률과 학습적 분위기가 좋은 학교는 5등급으로 바꿔도 그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 친구의 학생부 관리나 여러 가지가 같이 관리되는 도움이 될 거예요. 여러 여건, 애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우리는 고등학교를 이해해야 돼요. 강서고등학교 깔리는 거 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강서고등학교 실용수학, 경제수학, 기하. 여기 같은 경우는 기하가 2학년 때도 있고 3학년 때도 있죠. 네, 이렇게 깔리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학교마다. 물투, 화투, 생투, 지구과학 투 이렇게 과학 투가 다 깔리는 고등학교 많지 않아요. 절대 많지 않아요. 여기 안에서 이 아이들이 어떤 것들을 선택해서 듣느냐를 아이들에게 충분히 열어준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고등학교 지금 2학년 시간표예요. 얘는 2학년 때 뭐가 있어요? 네, 심화수학 2가 있어요. 시간표가 같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네, 인원은 적으나 2년제를 아예 안 가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한가람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요청이 있어서 더 추가로 분석을 했고요. 보시면 한가람 너무 좋은 고등학교 맞습니다. 실제 하는 거 보면 기하 깔리고 고전읽기 깔리고 또 여기 뭐가 있어요? 고급수학 이렇게 있죠. 네, 고급수학도 잘 안 깔려요. 심화수학, 고급수학 잘 안 깔립니다.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건 좋은 고등학교가 맞고요. 또 지금 중3 학부모님들한테만 해당하는 팁을 드리면 문과는 의무적으로 사회 과목을 하나 들어야 되고요. 이과는 의무적으로 과학 과목을 하나 더 들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많은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문과가 뭐 이게 선택 과목이 뭐 중요하겠어 하고 일반 선택을 선택하거나 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실제. 그러면 지금 현재는 9등급이잖아요. 깔아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진로 선택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이과면 여행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선택해서 A, B, C에서 절대평가로 받으면 돼요. 지금 중3은. 그러니까 이 설명을 제가 깊게 하지 않는 이유는 중2부터 몰라도 돼서 그래요. 이것도 설명이 되게 길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모르시면 오늘 그 종이 있죠? 종이 낸다고 저희 뭐 결제되는 거 아니니까 무서워하지 마세요. 종이 내면 무서워하는 학부모님들 계신데 그 전화번호랑 이런 정보가 궁금해요 하면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내고 가시면 됩니다. 또 보시면 목동고등학교, 저희가 이제 목동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분석의 마지막이긴 한데 사실 11.1%도 너무 좋은 고등학교라고는 안 해도 좋은 고등학교도 그 상위 클래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괜찮은. 근데 앞에서 비교해 보건대 10%가 넘었죠. 그런 걸 비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과제 탐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학교에 깔릴 때. 이런 거는 무조건 강추예요. 과제 탐구, 이런 과목들. 탐구 활동이라고 할 수 있는 과목들은 무조건 강추입니다. 왜? 그 과목에서는 어쨌든 탐구 활동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 친구의 세특을 꾸미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이제 우리가 더 현실적으로 이제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볼 거예요. 얘 어떤 학생이거든요. 보시면 읽어드릴게요. 서평쓰기 대회 장려상 교과 우수 표창장 교과 우수 교과 우수 표창장 교과 우수. 이 친구 상 받은 이력을 보면 어때요? 좀 우수한 것 같아요? 우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어떻게 우수까지밖에 안 들려가지고 보시면 사실 우수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여기서 활용할 수 있는 상장은 뭐만 있을까요? 바로 서평쓰기밖에 없어요. 교과 우수상은 빵점입니다. 왜 빵점일까요? 이미 등급에서 다 나오는데 뭐. 교과 우수상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수상은 이 친구가 어떤 부분에 있었다는 걸 발휘하거나 그걸 검증하거나 변별력을 주지 않아요. 개근상 절대. 그래서 여기서는 이겁니다. 서평쓰기 대회 이렇게 되는데 얘가 국어국문학과가 실제 그러면 도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도움 되는 거예요. 보시면 이제 자동봉지 있었죠? 자율활동, 동아리, 봉사활동, 진로활동. 여기서 설명드릴게요. 자율활동에 선생님이 써줬어. 생명 존중, 자살 예방 교육 받고, 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받고, 성가치관 교육 받고 이랬어요. 이 친구는 자율활동이 잘 써진 친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왜 아닐까요? 이제 우리 CNC 학부모님들 너무 이제 스마트해지신다. 관리 잘 하실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서 이 친구는 사실 거의 빵점이에요. 왜? 제목 자체가 뭐예요? 자율활동. 이 친구가 교장 선생님 방에 녹화하고 들어가서 저 정말 이 교육 받고 싶어요. 꼭 시켜주세요.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전교생이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거. 슬프게도 관리 안 한 학생의 30% 40%는 이렇게 써져요. 하나 더 보여주고 제가 더 현실적인 말씀드릴게요. 보시면 이거 같은 자율활동인데요. 학급 프로젝트, 의학, 약학 이렇게 해서 나한테 바나나 신문 제작 이렇게 했대요. 이해하시죠? 어떤 건 비교가 되죠? 얘는 잘 쓴 친구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 실제 제가 컨설팅 해준 상담해준 두 사례예요. 두 사례. 그래서 가져온 건데요. 보시면 누가 그 등급이 누가 더 좋을 것 같아요? 얘가 더 좋을 것 같죠? 네. 얘가 1.8이고요. 얘가 3.4고요. 얘는 상담한 지 30분 만에 스카이를 못 쓰는 걸 본인이 인지하고 펑펑 울었어요. 실제 못 써요. 실제 못 써요.
학생부가 이래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지금도 이런데, 지금이잖아요, 얘는. 지금도 이런데 5등급으로 바뀌면 이거는 더 난리 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관리 안 하면 좋은 대학을 내 아이는 그냥 괜찮아. 너 20살 되면 자유롭게 엄마가 응원할게. 이거 아니면 관리해야 돼요. 자치회장 너무 권장합니다. 여기에 리더십도 있고요. 인성도 쓸 수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자치회장을 하는 걸 권장해요. 그런 거 있잖아요. 딸, 너 자치회장 해봐. 아들, 나가봐. 도움된대. 엄마 나 진짜 싫어. 너무 싫어, 진짜. 제발. 너 1시간 공부 안 해도 될 정도야. 진짜? 한번 해볼까? 이 정도예요.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이력이 내 아이의 여러 가지를 커버해줘요. 실제로.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들 학습회장하고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렇게. 저 큰일 저 잡혀갑니다. 그거 아니에요. 모든 것들의 밸런스를 잘 맞추자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요. 보시면 또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동아리 활동에서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동아리 안에서도 아까 제가 뭘 녹였으면 좋다고 했어요? 독서. 기억 전달자라는 책 읽고 기억이란 무엇인가 해서 영향을 끼치는 걸 생각하는 시간에 토의와 발표를 했고 적극 참여했고 이런 것들이 녹여쓰기 되게 좋아요. 독서는. 진로활동. 별별 이걸 보면요. 이 친구가 뭘 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을까요? 보세요. 수레바퀴를 읽고 별별 독서 캠프에서 별별 사이를 읽고 보면 기술, 메타버스 나름대로 잘 쓰려고 했지만 통일성이 확 느껴지진 않죠. 첫 줄부터 뭐예요? 네, 얘 정말 수학교사 되고 싶은 거거든요. 수학교육학과 관련 친구예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학생부는 교수님께 쓰는 뭐다? 편지예요. 애절한 합격 편지예요. 저 정말 합격시켜주세요. 3년 동안 열심히 썼습니다. 세특은요. 한마디로 그 과목의 세부 능력 특기사항이잖아요. 지금 이 세특 가운데 관리하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중2 학부모님들, 중1 학부모님들, 중3은 뭐 이미 좀 발등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지만 왜 CNC에서 무엇을 기대해요? 저는 이 페이지에서 그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CNC가 왜 수많은 학원들과 뭐가 다를까? 왜 우리가 CNC에서 기대했던 거 있잖아요. 그게 뭘까? 첫 번째, CNC에 보낼 때는 자사고, 연구하고, 외고 등을 목표로 보내는 게 맞습니다. 기대하십시오. 기대해야만 해요. 떨어질지언정. 괜찮아요. 떨어져도 돼요. 왜일까요? 왜 떨어져도 될까요? 준비한 친구는 일반 고를 가도 다릅니다.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일반 고를 가도 달라요. 준비한 과정이 이미 아이들이 배운 게 고교학점제는 연가고 자사고 외고처럼 일반고가 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져도 일반고를 가면 걔 우수한 애야. 이미 준비를 해서 트레이닝 된 거야. 근데 그거를 다르게 얘기할게요. 서울대의 영재 학생들이 다니는 데를 우리가 지원했다 떨어졌고 국제줌을 지원했다 떨어졌고 과고를 지원했다 떨어진 애가 연대, 성대, 고대, 서울대를 붙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 왜 그렇죠? 그때 경험이 날아가지 않아요. 실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얘기한 건요. 실제 그런데 떨어졌는데 연고대를 붙은 학부모들이 저 만나면 하는 얘기예요. 과거 떨어졌는데 그때 준비한 게 어디 안 가더라. 그래서 우리 CNC가 제일 잘하는 게요. 이런 과정 관리를 잘하는 거예요. 아니 교과목이야. 다 잘하지. 사실 어떤 학원 가도 그래요. 우리 영어 잘합니다. 잘해요. 근데 우리는 몇 가지가 있어요? 과정 관리에 특화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트레이닝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세특.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일반고를 갔어. 근데 일반고에서
학생이 선생님의 80명만 돼도요, 아이들 한 명 한 명의 세부 능력 특기를 정말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는 아니에요. 오해 마시고. 그래도 적극적인 선생님은 지금 꽤 많이 일해요. 얘들아, 선생님이 다음 주 금요일까지가 학생부 기록 마감인데 이번 학기에 너희가 과목 안에서 좀 이거는 반영해줬으면 하는 거 있으면 세특 써서 가져와서 선생님 보고 이상이 없으면 반영해 줄게. 얘들아, 다음 주 금요일까지 꼭 써서 내라고 지금도 적극적인 선생님은 얘기해. 남자애들은 어떻게 할까요? 야, 됐어. 그러면서 친구들끼리 그래요. 야, 너 어떻게 할 거야? 나 수능으로 갈 거야. 못 가니까 진짜 못 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트레이닝을 해야 돼요. 이게 되면 일반고 안에서 설령 특목 자사 원하는 고등학교를 못 가더라도 일반고 안에서 얘는 정말 빛이 나는 학생부를 만들 수 있어요. 정말로. 제가 정말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쓰느냐, 이걸 선생님들이 다 못 써줘요. 실제. 독서 활동은 아까 그렇게 녹인다고 말씀드렸고요. 행특은요, 우리가 올해부터 뭐가 없어졌죠? 대입에서? 네, 자소서가 없어졌어요. 또 교사 추천이 없어진 건 아시나요? 네, 없어졌습니다. 행특은 교사 추천서를 대신하는 정도의 능력이 있어요. 아시네요. 행특은 교사 추천서를 대신하는 란입니다. 란. 여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발전 가능성, 인성, 이런 여러 가지의 평가 항목들이 행특에 써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행특에 누가 또 쓰기 좋아요? 학급 회장. 친구의 리더들이 되고 본이 되며 친구들의 어려움을 몸소 실천해서 해결하고. 보세요. 용모가 단정하면 교사들에게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모습이 돋보입니다. 사실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이 쓰지만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그리고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제 동국대학교 그 국어교육과를 떨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교사 추천서가 그때 있을 때는요. 동봉해서 내는 거 아시죠? 이거 못 듣게 돼 있어요. 뜯으면 불합격이에요. 그걸 냈는데 실제 사례여서 법정 공방까지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이 뭐라 했는지 알아요? 위 학생은 절대 교사하면 안 돼. 실제요. 그거 써서 나중에 돼서 왜냐면 내가 동국대 교육학과를 떨어질 수 없는 게 제일 하향 지원했는데 떨어져서 원래 안 보여주잖아요. 난리 막 편만 들고 학교에서 난리 쳐가지고 결국 그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법적 공방이 된 실제 사례가 있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망나니 짓을 했으면 교사가 이런 애가 교사가 되면 안 된다고 썼겠어요. 근데 그때 교사 추천서처럼 지금 하고 있는 게 세특이라는 거예요. 아, 행특. 예. 누가 지적해 주셨어요? 아니, 괜찮아요. 제가 편지 써드리려고. 편지 써드리려고. 감사하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좋아요. 그래서 호흡하는 강의가 너무 좋다. 저 안으로 들어갈까요? 네. 행특이고요. 이 부분들이 잘 돼 있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씀드릴게요. 이게 쭉 돼 있는데 거의 비슷해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이 행특에 적힌다고 보시면 돼요. 행동 특성에 이 네 가지가 다 말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말이 바뀌는 것이 거의 비슷해요. 이게 들어있는가 안 들어있는가. 그리고 이거는 또 우리 CNC 학부모님들에 대한 팁이에요. 학부모님들이 학년이 바뀌던가 아니면 특히 지금 중1 학부모님들은 외고나 과고나 자사고나 이렇게 가려면 중1 학부모님들은 특히 중2
학년 올라가잖아요.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꼭 부탁해야 돼요. 뭘? 제 아이가 지금 자사고를 준비를 좀 해보려고 해요, 선생님. 그래서 학생부를 좀 신경 써서 관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이 한마디라도 꼭 해야 됩니다. 꼭. 그러면 선생님이 신경 써요. 아, 얘가 준비하는 아이구나. 실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중간에 얘기하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아이들도 만약에 중3 아이가 고등학교 와서 첫 학부모 면담을 할 때도 똑같아요. 학생부 관리가 중요한 거 알아서 근데 잘 모르니까 좀 그런 부분 지도해 주시면 저희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러 가지 정책들이 바뀌면서 이렇게 됐을 때 중요한 건 선생님과의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누가 결국 써줘요? 선생님이 써줘서 그래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CNC는 하다 못해서 뭐까지 준비한 줄 아세요? 전문의를 모시고 이번에 1박 2일 윈터 캠프까지 해요. 대한민국에 오늘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의사들과 함께하는 윈터 캠프 이런 거 없고요. 이거 관심 없으셔도 되고요. 이 종이에서 뭐냐면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등을 나는 안내를 받아보고 싶고 정보를 받아보고 싶으면 동그라미만 치면 저희가 입시연구소에서 전화를 드릴 거예요. 친절하게 드려서 뭐가 필요하시나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저희가 응대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니까 종이를 내고 가지 않으시면 응대가 되지 않아서 나가실 때 종이를 내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질문이 있다면 2분만 받도록 할게요. 질문 편하게 네 상품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네 중3 학부모님 네 네네 네. 아, 지금 질문이 뭐냐면요. 중3 학부모님이신데, 중3이 지금 재수를 하는 게 너무 어렵다고 했는데, 위에 고등학생이나 얘네들도 재수를 할 텐데, 그런 부분에 종합적인 대책이 있냐라는 질문인데요. 죄송한데 지금 고1 학부모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고1 학부모님은 사실 그나마 다행이에요. 왠지 아세요? 중3이 있잖아. 같이 재수를 할 수 있는데 중3은 더 이상 뒤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안은 아직 어떤 논의도 없어요. 왜냐? 지금 중2 논의가 클로징이 돼야 그 다음 논의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2 안이 확정이 안 됐잖아요. 중2 안이 확정이 돼야 그러면 중3의 보완제나 대체제를 얘기하겠죠. 그래서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아마 근데 적어도 내년 4월은 그거에 대한 가안은 나올 거예요. 왜? 지금 중2에 대한 확정 발표가 2월 정도에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한 분 더 질문 받겠습니다. 네, 맨 뒷분. 중2 애들은 네. 중2랑 다르게 네. 모든 과목이 성적평가를 되나요? 은밀치를 되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 물리 2 같은 경우는 지금 절대평가잖아요. 네. 근데 얘네들은 만약 물리 2를 두는 다음에 얘네들은 그것도 성적평가. 절대평가, 상대평가를 모두 병기합니다. 다 이제 전체가 바뀌는 거예요. 전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질문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 뭐였냐면 혹시 중간에 제 자녀가 하고 싶은 게 바뀌면 어떻게 해요? 너무 크잖아요. 갑자기 과목을 그걸로 듣다가 바뀌었을 때 정말 어렵지 않나요? 현실적인 조언. 바꾸지 말고 가라. 현실적인 조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바꾸고 싶은 거 하나가 더 있어요. 꼭 바뀐 이유가 생특 여기에 다 적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서류에서 안 떨어집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그게 제대로 돼 있으면 리스크는 있지만 더 부각이 돼요. 뭘? 아, 얘는 고민을 통해서 진짜 우리 과에 오고 싶었구나가 드러납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이렇게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우리 학부모님들 뵙고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요. 학부모님들 저희가 주기적으로 좋은 강의로 CNC 학부모님들께 정보도 드리고 더 좋은 교육적인 부분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시간 반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나가실 때 지금 작성하신 수요 조사서 있으시잖아요. 그거 저희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직원들 편에 건네주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